사실 틀리기를 바라면서 드렸던 그때 그 전에 말씀이 구속 깜빵에 갈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고 네. 반성도 했지만 아유, 무슨 그럴 말씀을요? 염려는 없겠구나 이제. 예. 누가 그거는 그 영장 심사를 하고 네. 어떤 특검이 오더라도 구속은 못 시키겠구나 이런 분명한 사실 앞에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애초에 뭐 제가 사실관계나 또 우리 법이라는 걸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2024년 4월에 24년도에요. 그저 이화영 씨가 거짓말할 때 그때입니까? 예. 이서영 씨가 마지막으로 그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있었죠. 예, 총선이 있었고 그 총선이 끝나자마자 왜냐하면 총선 전에 말씀하시면 허위사실 공표의 위험이 있어요. 이화영이가. 예, 이화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요. 아. 이재명 당시 대표가요. 당시 대표께서 전까지는 이화영이 얘기하고 총선 있고 조금 갭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죠. 이재명 당사 대표뿐만 아니라 그 정치권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고 기자들도 너무 황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게 그 전부터 만약에 주장이 됐으면 예. 좀 의미가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재판이 1년 반 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안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었어요. 그 술 파티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 날 술을 자기가 마시고 취했다. 교도관이 제지를 했는데도 뭐 검사가 술을 먹게 했다. 또 자기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너무 허황된 얘기고 갑자기 불쑥 나온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정치권도 그 내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다고요? 그거는 제가 이후에 반추해서 생각해 보건데 추측해 보건데는 만약에 선거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폭발력 있는 그렇습니다. 사건이거든요. 근데 선거 전에 그걸 얘기했다가는 혹시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다가 선거가 있고 직후에 바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말씀을 하셨죠. 100% 사실이다. 자, 바로 그 문제의 그 장면. 2022년 네. 4월 15일 총선 직후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CCTV 출정 기록 또 뭐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이 대표 당시 네. 이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대요. 네. 연어술 네. 얘기가. 근데 지금 아닌 걸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 이후부터는 정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거의 한국에 사는 것처럼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랑 시차가 9시간 나요. 그러면 여기 9시에 거긴 자정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부터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2시, 1시부터는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밤을 거의 꼬박 새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여기에 밤이 되면 이제 저는 그렇죠. 예, 거기는 한낮인데 이제 잘 수 있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고생 많이 하셨구만요. 거의 몇 개월 동안은 계속 그냥 그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부인과 떨어져서 공부하러 간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부인이랑 제 와이프랑? 아기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 예. 근데 이제 부인이랑 아기도 같이 제가 겪는 뭐 같이 소위 같은 지옥 같은 상황을 계속 겪었죠. 그러니까 저는 밖에도 못 나가고 계속 이제 뭐 검찰에서 확인 오는 것. 아. 예, 그때 검찰이 이제 자체 수사 시작하고 정치권에서 워낙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한 6월 달쯤 되면 또 이성윤 의원이 얘가 연어술 파티만 한 게 아니라 뭐 분변을 해서 뭐 바르기까지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예, 지금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없는 상태로 탄핵 청문회가 발의되고 실제 탄핵도 발의가 됐었죠. 예, 탄핵 사유 1번이 또 그 울산 분변 사건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울산 분변 사건은 너무 그때 당시에 제뿐만 아니라 뭐 이 사건으로도 그랬지만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 네. 그다음에 저희 처가 식구들 사진이 전부 그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나요? 제명인의 마을? 이재명 대통령 홈페이지 응원하는 그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의 모임. 예, 뭐 근데 저도 뭐 그거는 잘 몰랐는데 그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그게 꼭 가입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저희 그 식구들 얼굴까지가 다 도배가 되고 그거 이제 흐리지도 않고 다 드러났어요? 전혀 다 드러났고 성함 뭐 전력이 아니라 그
그 어떤 커리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간 채로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제 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명인의 마을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최강욱 뭐 이런 분들의 유튜브에서 또 뭐 말씀하셨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제명인의 마을, 이 대통령이 아까 그 발언에서 명예훼손도 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연어술 파티가 있고 그 분변 사건이 있었는데 연어술 파티는 기본적으로는 피의자가 제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피의자는 사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직접적으로는 거기에는 제가 소송은 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대응은 했고요. 그 다음에 저 분변 사건은 7월 달에 바로 그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했었고 해외에서요. 예, 해외에서 저 변호사를 통해서 했었고 그게 형사는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예. 이정현 본인은 그대로 가고 있죠. 예, 이성윤, 예, 서영교 그분은 그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민사는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겼죠. 근데 예, 이겼긴 했는데, 그게 다 허위라는 건 드러났지만, 저 이성윤, 서영교 그 두 분은 이제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가셨고, 그거는 계속 지금 소송 중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마무리를 짓자면, 이게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라는 거를 통해서, 그 어떤 굉장히 높은 정치인이 그거에 회유를 당해서 어떤 뭐 정권의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그런 어마어마한 허위 자백을 한다. 이거를 이제 제가 그렇죠. 그 캠브리지 교수님께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전제가 일단은 이해가 돼야 그러면 술을 먹였냐 안 먹였냐 뭐 연어 술 파티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수사상 가능하냐 안 하냐가 나오는 건데 일단 이 앞에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캠브리지 교수님이 예, 그게 무슨 말인지야. 그러니까 영국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겠지 뭐 세계사에서 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많이 할애했고 끝까지 이해는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해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꾸 허위의 일들이 그 국민들한테 이야기되고 사실상 이게 뭐 전혀 전 세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공소고금에 없었던 예, 근데 수 없는 사건. 그런 것들로 계속 국력이 낭비되고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웠죠. 이런 일들이 예, 어떻게 예. 벌어졌는지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의 발언 이후 2년 2개월 동안 네. 6월 20일까지 그저께 벌어졌던 그 코미디 같은 그 이화영과 민주당 의원들의 장면들을 보시겠습니다.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연어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위증. 해초밥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위증. 이후에 이 물병에 바로 소주를 대체를 시킵니다. 한번 대체시켜 보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소주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신 네. 2년 2개월 동안 벌어졌던 예. 2024년 10월에 검사 탄핵안 네. 청문회, 2025년 9월에 그 검찰 개혁 청문회, 네. 2026년 4월 네. 저 국정조사, 네. 그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벌어졌던 면면들의 행동입니다. 네. 난 제일 궁금한 게 서영구 의원 직접 맞닥뜨려 여러 번 보셨는데 네. 왜 웃습니까? 느낌이 오세요? 왜 아까 서영교 있어요 의원 없어요? 의원께서요? 아니 서영교 의원이 저를 연어 보고요? 파티 있어요 없어요 하면서 네. 미증할 때 씩 웃잖아요. 아, 서영교 그거 의원님께서 보셨어요? 예, 긴장해서 그렇죠. 못 보셨나? 아니요, 지금 봤습니다. 예, 그때도 그때 봤고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근데 그게 뭐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냥 마치 어떤 전원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돌팔매를 하는 듯한 그리고 계속 조롱하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그게 특별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이루어졌었어요. 집단 돌팔매를 맞을 때도 네. 어떤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돌팔매 하는 사람들 예. 중에서 서영교 의원에 대한 감각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해요. 국민들 물론 지지자들의 편에 의해서 하지만 일단은 무조건 윽박지르고 윽박지르기. 예. 그 다음에 무조건 막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도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막 어느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근데 그 내용들이 뭐랄까 좀 많이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좀 저열하다랄까요? 그러니까 저열하다. 예 그러니까 또 요새 저렴하다는 표현도 있어요. 저렴하다는 이제 가격뿐이고 저열하다 그러니까 뭔가 낮고
뭔가 좀 비열한 열등하고 비열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과연 정말 그걸 믿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들었거든요. 서유는 아마 그런 걸 통해 자기 진영의 지지는 받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좀 뭐 좋다고 뭐 시원하다 사이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계속 뭔가를 잃고 있다고 생각해요. 읽고 있다. 잃고 있다고. 잃어버리고 있다. 예, 잃고 있다고. 그런 게 좋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국력이 낭비되고 세금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시스템 같은 게 붕괴되고 이화영 같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비리는 다 저질렀거든요. 정치인이 생각할 수 있는 비리는 다 저질렀어요. 사실 기소되지 않은 더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비리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의인처럼 막 추대가 되고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 서영교 의원도 이화영 씨가 막 지휘하고 그랬어요. 이화영이가 서영교를 예,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이 그 그렇죠. 위원장, 그렇죠. 국회의원을 지휘해. 예, 위원장이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사실 많아요. 국정조사 때 최근에 있었던 거죠. 국정조사 때 이화영 씨가 중간에 앉아요. 그 중간에 앉고 의원님 이것 좀 질문해 주세요. 진짜. 예, 이건 제가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올 정도. 그럼요. 그건 지금 저기에도 다 나오죠. 저는 거기서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엄청난 비리 정말 비리의 온상 중에 온상. 아 이거 굉장히 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국회를 뭐 수십 년 동안 취재를 했고 예. 요새는 이제 국회 현장에는 안 나가는데 네.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장면만 주로 저는 체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못 드는 실제로 증인이 실시간 국회의원들 앞에서 의원님 이런 질문 해주세요는 말을 했다고요. 그럼요. 이런 질문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데서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아마 제가 그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거라든지 뭐 굉장히 불손한 태도라든지 뭐 얘기하면 그냥 뭐 피식 웃고 만다든지. 조작 기소 예. 구조의 정점에 이화영 본인이 있군요. 서영교 의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좀 파렴치범?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군요. 그런 사람을 엄청나게 비위를 맞춰야 되고 모셔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뭔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지를 잡히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멱살을 잡혔다고 할까요? 예. 급소를 갖고 있던가. 예,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 비현실적이고 힘들었어요. 저번에 이런 말 예, 하셨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그 2년 2개월의 그 거짓말 대행진 그래놓고 네. 이 대반전이 벌어진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6월 20일 있었던 새벽 3시에 있었던 그 뉴스 판결 뉴스 한번 들어보시죠. 법원은 오늘 새벽 이 발언이 위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연어와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증 징역 4개월인데 이화영 거짓말했다는데 네. 이 거짓말이라고 판시한 그 핵심 이유 한 몇 가지 있으면 얘기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왜 거짓말이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화영 씨가 술을 먹었다고 먹는 걸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김성태, 방용구 예. 그리고 우리 박사 저 교도관들, 예, 그다음에 그 누구도,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 예,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한 냄새를 맡거나, 그러니까 그 현장의 목격자 전원이, 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전원이 그런 일은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이화영은 물론 있었다고 해요. 이화영 혼자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 야당 시절에 했던 말이 교도관을 다 조사하면 된다는데 교도관은 어땠습니까? 교도관도 그런 걸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했던 거를 전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화영이 그것도 거짓말한 거네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해본 건가요? 알면서도 그랬던 거예요. 글쎄요, 뭐 그거야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장의 목격자, 네. 현장의 주인공들이 아무도 이화영 외에는 네. 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째로는 이화영 씨의 말이 도저히 경험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뀝니다. 말이 바뀐다. 예. 기자님께서 만약에 경험을 제가 반추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기억이 오래되면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핵심적인 경험에 대해서 틀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 아하. 이화영 씨는 처음에는 술을 마셔도 얼굴이 벌개져서 교도관이 제지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참 있다가 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말이 바뀝니다. 본인은 마시지 않았다고 바뀝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교도관이 그럼 제지는 어떻게 됐냐? 교도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 교도관도 안다고 해놓고. 교도관이 제지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뭐 그 제지를 뭐 뚫고 뭐 술을 먹겠다는 식의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것도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뭐도 바뀌느냐?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박상용 검사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다. 그럼 없다는 소리 아니야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회유를 당했는지 여부까지 이제 다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증언이 바뀌고 세 번째는 시간 장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게 실제로 판결문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왜 2년 2개월 동안 온 나라가 지금 뭐 무슨 그 환각에 젖었던 걸까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물론 저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대한민국 사람의 한 50% 이상 그런 환각에 젖어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게 아직 안 끝났다는 게 제가 좀 절망적이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국가의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뭔가가 결론이 나지면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 시스템들이 붕괴되고 예,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참기가 어려워요. 박 검사님이 예. 특히 국가 시스템을 매우 중시하시더라고요. 예. 시스템에는 사법 체계도 있는 거고, 그게- 사건 분립도 있는 거고. 예, 그거의 핵심이 법치입니다. 그렇죠. 그 삼권 분립, 사법 시스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법치고 그럼 나라가 무너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경제가 중요하지. 누구 특정인의 이익에 의해서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삶의 기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자, 온 나라를 그 한 반 이상을 환각 속에 몰아넣었다고 할 수도 있는 그 사건이 일단 사실 확정으로 1심에서 정리가 됐고요. 네. 그런데 그 판결 내용 중에는 우리 검사님한테 불리한 것도 있어요. 검사님의 그렇습니까? 수사가 네. 잘못되었다. 네. 라고 한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쭉 네. 가운데 두 번째 걸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네. 그것을 무죄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화영이가. 두 번째로는 이화영 씨가 또한 대북성공학과 관련하여 직권남용을 저지른 거 그거는 뭐 거의 무죄라고 그런 내용이긴 할 것 같은데 공소기각이라는 걸 또 내렸어요. 네. 그래서 무죄든 공소기각이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그 우리 검사님의 수사와는 다른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저 내용들 지금 기자님 보시고도 무슨 말인지 잘 잘 모르시겠죠. 몰라요. 세 번째 예. 특히 공소기각은 모르겠더라고.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저 그 사안 자체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뭔지 모르긴 하겠는데 공소기각이라 그래서 예, 그게 일단은 예, 아주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째로 저거를 배심원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거 만약에 혐의 직권남용, 그다음에 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 너무 전문적이라서 아마 알고 계시는 법조인들 상당수가 저 사건을 다뤄본 적이 없을걸요? 예. 그런데 그 사건을 일부러 배심 재판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매일같이 자정까지 저거를 증인신문을 보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예. 일반인들이 그걸 열을 해요. 그러면 제대로 그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판단, 아까도 나왔지만 새벽 3시에요.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새벽 3시에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네. 배심원들 쫙 계속 있게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법리적으로 명백한 것도 어느 한 사람이 끌고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다 휩쓸려 그럼 가버려요. 결국 그렇게 그 무리한 주문을 한 건 재판장이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송영훈 수원지법 11부 송병훈입니다. 송병훈. 예. 이분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위증재판 첫 시작 때 네. 공판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할 정도로 편파적이었다는 그 그렇죠. 지적을 받았던 그분 맞죠? 예, 만약에 그때 기피 신청 안 했으면 예. 그때 그러면 저도 증인으로 못 나갔고요. 그때 증인을 안 세우려고 했구나. 저 증인을 기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설주한 변호사도 증인 기각됐어요.
근데 왜 그런 판사가 왜 그러지? 저는 뭐 알 수 없죠. 그게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 공판 검사들이 상당히 저보다 많이 후배들이거든요. 네. 수사에 전혀 참여하지 게 없고요. 근데 그때 그 기피 신청을 했고 그 기피 신청을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감찰을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때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었죠. 왜 기피 신청했냐고 무지하게 예, 뭐 집단 정부가 퇴정했고 법원에 대한 모욕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이화영의 입이 그 사법 리스크의 최대 쟁점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유난히 거기에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순방 갔다 오셔가지고 일성이 그거셨어요. 근데 그때 그게 어떻게 됐냐면 작년 12월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대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이화영 씨가 이 위증도 무죄가 났을 겁니다. 무죄가 났으면 그거를 필두로 아마 성탄사면 아니면 설사면을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공소 취소는 이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화영의 입이 닫혔으면. 아까 예. 이제 가장 중요한 연호술 파티는 없었다는 건 확정됐지만 네. 나머지 두 부분은 뭐 무죄도 이화영에 대한 네. 무죄도 나고 공소기각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민주당은 바로 그걸로 특검법 공소처법을 더 밀어붙일 그런 태세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화영을 석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북 송금 사건과 이 사건 별개라서 연관이 없어요. 다른 사건 무죄 났다고 이 사건도 공소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건 다 공소 취소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끼워넣기로 하는 겁니다.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심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된 판사가 그것을 판단한다면 반드시 1심, 2심에 그 2심에서는 그 두 가지 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권남용 전부 다 유죄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그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김성태가 그 정치자금은 그 대선 때 이재명 그 당시에 대표한테 이제 경선 자금을 줬다는 거거든요. 기부했다는 거. 500만 원까지만 1,000만 원까지 겁니다. 예, 선거 때. 예, 대선이니까 1,000만 원까지만 되는데 그거를 이화영도 모르고 이재명도 모르게 근데죠. 쪼개기를 해서 수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수천만 원. 그때 당시에 김성태는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요.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때 당시 이낙연 전 총리와 그 이재명 대표가 경쟁할 때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경선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 굉장히 경쟁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때 다급하게 이화영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빨리 돈을 지금 넣어야 된다. 첫날 넣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왕창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쪼개기를 해서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는 심지어 그때 그 김성태로부터 돈도 막 받고 있고 그럴 때예요. 그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낸 공소장에 있는 사실이군요. 공소장에 있는지는 제가 공소에는 관여하지 못해서 직접 모르겠지만 제가 수사하신 직접 거죠. 처음에 그 직접 진술을 제가 수사하신 처음 들었던 건 접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게 이화영은 없었다. 무죄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직권남용은 어떤 거였냐면요. 북한에 쌀이랑 밀가루랑 그 금송이라는 묘목을 보냅니다. 네. 근데 그 묘목이 어떤 거였냐면 북한의 실력자였던 김성해라는 사람이 여자. 이화영한테 안부수를 통해서 직접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아주 고급 정원수입니다. 근데 그게 수해 방지용 그 묘목으로 둔갑해서 북한에 가요. 그래서 밑에 직원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해!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또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게, 예, 안 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게 왜 공소 기각이 나왔냐면요. 글쎄요. 재판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그 이화영 씨가 있고 그 밑에 국장이 있습니다. 그 국장을 저희가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화영 씨는 그 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유죄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기소해서 처벌해야죠. 왜 밑에 사람만 합니까? 근데 거기 판결문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저희가 기소한 게 당연히 그거 지시받아서 한 거니까 이화영이 공모하여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넣었다고. 그 말을 넣었기 때문에 왜 그때 같이 기소해서 판결받아야지 지금 따로 기소 받느냐고 이건 공소권 남용이다. 이러면서 이화영 씨한테 면죄부를 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 설시 내용 중에서도 보면 이거는
판사 자신도 예. 이건 뭐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 예, 취지. 그거는 쪼개기 아까 그 후원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판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기가 봐도 아무 이유 없이 이화영의 부탁 없이 김성태가 이렇게 쪼개기로 돈을 줬을 리가 수천만 원을 줬을 리가 없는 것 같다.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니까 난 무죄하겠다. 그런 법이 어딨어? 아까는 배심원이 해놓고 그걸 따라서 한다 그러고 지금은 배심원했으나 지금 안 한다 그러고. 정확합니다. 전혀 권병원 다르죠. 재판장님, 어쨌든 아무튼 잘하셨어요. 판사님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2심에서 기다려봐야겠네. 예, 그래서 이거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뭔가가 된다? 이거는 또 속이는 겁니다. 자 이제 잘 보셔야죠. 예. 이제 뭐 이 거대한 일종의 그 좀 영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 거대한 사기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기가 이제 바로 잡혀진 거고 국민의힘이 위대합니다. 예, 더 바로 잡혀져야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셔야 우리가 갖고 있는 법치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